안녕하세요. 저희는 톨게이트 부근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사고 감소 방안 제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강지우 최준섭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수납원들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화물차가 영업소 부스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운영업체에서 재발 방지 안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좌측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2018년 기준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6.5%가 톨게이트 부근에서 일어나며 이는 톨게이트 부근이 전체 고속도로 본선의 길이보다 매우 짧은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본선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사고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본선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분석할 때 쓰이는 교통사고 관련 변수와 자료의 양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톨게이트 부근의 사고는 본선에 비해 매우 짧은 구간에서 높은 밀도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본선에서의 교통사고에 비해 톨게이트 시설 특성과 높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시설을 개선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선의 교통사고와 특성이 다른 톨게이트 부근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이해하고 톨게이트의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고로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32,062건 중 데이터 필터링을 거쳐 전국 톨게이트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634건입니다. 본 연구는 통계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표 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고 사례의 3D 구현 및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텍스트로 저장된 사고 내용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3D 구현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통계 및 텍스트 마이닝의 경우에는 RStudio, 3D 구현의 경우에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단계로 데이터 중 발생 지점명, 주 사고 원인 등 항목의 결측치가 많아서 데이터 임퓨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의 사고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R을 활용해 문자열을 해체하고 사고 발생 지점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찾는 방식으로 데이터 임퓨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이 데이터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데이터의 통계 처리를 통해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운전자의 주시태만으로 인한 충격 완화 시설을 충돌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내용이라는 특성상 사고 원인, 차종, 날씨 등의 매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만으로 사고 사례를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대표 사례를 선정했는데 먼저 자연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모든 사고 사례에 대해 키워드를 뽑아낸 뒤 사고 사례 간의 연관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세 가지의 지표를 통해 A가 있으면 B도 있다라는 연관성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분석을 통해 300개 이상의 연관성 규칙을 구했는데 중복되는 관계 등을 제외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대표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하이라이트 표시된 과속과 날씨 관계의 경우 원인이 과속인 사고 중 날씨가 비 또는 눈일 확률이 60%입니다. 또한 이는 전체 사고 중 날씨가 비 또는 눈일 확률이 28%의 약 2.1배입니다. 사례 연구에 앞서
한국 고속도로와 유사하게 만든 3D 모델상에서 사고 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 2차로는 하이패스 차로이며 3차로, 4차로는 일반 요금소, 5차로는 화물 전용 차로입니다. 이후로는 차 시설 사고 대표 사례 3가지, 차대차 사고 대표 사례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시설 사고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과속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다 미끄러져 충돌 완화 시설에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통계상 가장 건수가 많은 진입 중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해 충돌 완화 시설과 충돌하는 사고 또한 이 사례와 충돌 부위가 유사합니다. 이 2가지의 사례를 통해 과속 단속과 차로폭 확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서대구 톨게이트에서 화물차가 차로 착오로 인해 오진입하여 높이 베리어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우측 사진은 서대구 톨게이트의 로드뷰 데이터인데 똑같이 표시된 3개의 차량 지시선 중 제일 우측 지시선을 따라가야 화물 전용 차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시선의 색이 같고 화물차 전용이라는 글씨는 자세히 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화물차 전용 차로 지시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화물차가 진출하며 요금소와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토평 톨게이트에서 일어난 26건의 사고 중 19건이 화물차가 진출하며 우측 시설물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화물차가 부딪힐 것을 대비해 요금소의 위치를 옮기거나 안전바 등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앞 차량이 급정거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던 뒷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 하이패스 요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급격한 감속, 정지 또는 후진을 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며 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 중 두 번째 사례는 차로 변경입니다. 진입부의 경우 하이패스와 일반 요금소 간에 급차로 변경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진출부의 경우에는 큰 연관성이 있지 않지만 임의로 과속 하이패스 차량이 차로 변경 중인 차량 후미와 충돌하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시선 유도병 및 차로 변경 차단 시설물의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점 진단입니다. 파란색 하이패스 안내선을 따라 직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대형 화물차도 비상등을 켜며 급히 속도를 줄입니다. 비하이패스 차선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하이패스 차선 옆쪽이 좀 수월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차량을 이동하시려고 무리하게. 실제로 하이패스 관련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위험한 차선 변경에 대한 불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만 200건 가까이 됩니다. 운전자만의 문제일까? 서울요금소 서울 방면입니다. 보시면 일반 차로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요금소라든지 뭐 서서울요금소 같은 경우는 그 톨부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1, 2차로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6, 8차로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돈할 수가 있죠. 줄이 더 짧은 곳으로 가려고 여러 차선을 무리하게 가로지르는 얌체 운전을 막을 시설물도 부족합니다. 아니 여기 이제 강지 봉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앞쪽까지 더 이렇게. 급차로 변경을 막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든 없든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요금을 거두는 스마트 톨링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요금 수납원 고용 문제 등으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무리한 차로 변경을 막도록 요금소 진입로의 구조를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한소입니다. 여기는 분홍색으로 돼 있네요. 기흥으로 갈 차들은 여기 따라가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차로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방차는 2차로로 들어갑니다. 2차로 저 앞에 차가 가고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시속 40km로 가라고 돼 있죠. 천천히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차가 없어요. 1차로도 차가 없고 저 앞에 이제 톨게이트가 저 멀리 보이네요. 근데 여기 1차로에 파란 선이 그어 있어요. 파란 선. 자, 물방차는
저 앞에 하이패스 구간 2차로가 하이패스 구간이네요. 똑바로 가라. 이거 허허. 자 여기 2차로 하이패스 구간이 2차로예요. 불박차는 하이패스 장착 차량입니다. 2차로 가려고 쭉 2차 따라가고 있었는데 1차로 갑자기 차 싹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빵! 먼저 뉴스, 블랙박스 등의 영상 자료 중 분석을 진행한 대표 사례들과 유사한 사고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폭 급점거 및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 요금소, 안전장치 요구 등 사례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들이 톨게이트 관련 민원과 최근 요금소 직원들의 요구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관련 규정 및 현황으로는 18년 10월 기준 하이패스 차로 66%가 차로폭이 규정보다 좁으며 과속의 경우 규정은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합니다. 또한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요금 미납에 대한 걱정으로 극차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면허 교육이나 필기시험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톨게이트 부근 사고 대표 사례를 선정해 3D로 구현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단순히 전체 톨게이트 부근 사고를 발생 건수에 따라 줄 세워 대표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유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분석해 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발표를 위해 통계적인 방법과 텍스트 연관성 규칙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운전 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해 요금소 중앙에서 양쪽의 시설물에 부딪힌 사고 등의 다른 사고 사례들 중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이 대표 사례와 유사하다고 생각된 것들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 대표 사례들과 3D 영상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으며 분류 방식 또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톨게이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허시험 내용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톨게이트 부근 급점거와 차로 변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과속 차량 단속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차로폭, 시선 유도선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톨게이트 부근 사고 사례 연구와 안전성 평가 모델 등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량적인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톨게이트의 설계, 안전시설물, 시각유도장치 등 세부 데이터 획득이 어려우므로 정량적인 모델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를 위해 관련 데이터 정리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건설적인 피드백을 해주신 교수님과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